기자초 만지영입니다. 배우 송하윤 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이 학창시절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입증 여부입니다. 당했다는 주장, 그리고 그런 적이 없다는 반박 역시 객관적 입증이 정말 어렵습니다. 양쪽 다 너무 예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증거를 확보해 놓지는 않을 테니까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객관적 증거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안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송하윤 씨의 소속사는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 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낸 후에 추가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그럼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고 결백하다면 제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계실 테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길 바란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송하윤, 고소하라는 피해자들. 자, 그럼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향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나아가서 한쪽에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송하윤 씨는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소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때는 반대쪽에서 무고죄로 송하윤 씨를 또 맞고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향후 어떤 식으로 법적 싸움이 전개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 폭로가 나왔어요. 사건 반장이 또다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초 따귀를 90분간 맞았다는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 집단으로 맞았다는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입니다. 때린 건 아니라고 말하는 송하윤 씨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직접 인터뷰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8일 인터뷰에서 이 A씨, 서울 반포고 재학 시절 송하윤을 포함한 동급생 3명으로부터 집단으로 맞았는데 당시 송하윤도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A씨는 당시 송하윤도 나를 손과 발로 때렸다. 많이 맞아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서 이후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강제 전학 간 것은 너무 확실해서 동창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즉 여기서 가해자는 3명이에요. A씨는 가해자 2명에 대해선 송하윤이 전학 오기 전부터 원래 친했던 친구들인데 송하윤 씨가 전학 온 이후에 두 친구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이간질을 해서 사이가 틀어졌고 그래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A씨는 원래 친했던 친구 둘은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김미선, 그 당시 송하윤 씨의 본명입니다. 김미선은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여기서 핵심은 뭘까? 전치 4주 이상의 진단과 강제 전학. 왜 이게 중요한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소가 진행되면 어떤 일들이 또 진행이 될까? 객관적 상황 판단을 위해 증거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치 4주 진단.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어떠한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제 전학. 학적부를 법원 차원에서 혹은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계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치 4주 진단이라고 했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진료 기록 보존 기간은 10년입니다. 근데 이 사태는 20년 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자, 그럼 학생 기록부의 기록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2024년 3월 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내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출석 정지 6호, 학급 교체 7호, 전학이 8호, 이 조치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3월부터면 이전까지는 얼마예요?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그럼 이 역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미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러분들 학창시절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거기에 수기로 이 학생의 이런 평소 행실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수기가 아니더라도 전산으로 이렇게 써서 올려놓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만 확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황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태에 대해서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거나 이들의 담임교사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까.
그분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나서주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정말 억울한 M1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정을 해볼게요. 송하윤 씨가 실제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본인이 이런 학생 기록부 내용들을 직접 떼와서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봐라, 그런 내용 없지 않냐. 그리고 그 당시 담임교사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을 해놨는지도 당당하게 공개를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왜 안 할까? 이런 질문이 댓글로 많이 담깁니다. 본인에게 불리해서 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예상을 해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증거 자료를 내더라도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송하윤 씨가 본인의 이런 결백함, 억울함이 있어서 이걸 입증하고 싶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 즉 수사기관이나 재판 단계에서 어떠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단계에서도 송하윤 씨가 이런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과연 가져와서 제출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핵심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실제 가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실제로 가해가 있었고 지금이라도 송하윤 씨가 그때 미안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 이미 촬영을 마친 찌질의 역사를 비롯해 걸려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조병규 씨뿐만 아니라 그리고 송하윤 씨도 비슷한 일에 연루가 되면서 공개가 안 된다면 제작사나 투자사에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 경우 제작비가 요즘 엄청나죠. 웬만해서 100억이 넘어가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결국 지금 송하윤 씨가 내가 그랬다, 내 잘못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작품이 제대로 공개가 될 수 없는 순간 이 모든 책임을 송하윤 씨가 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하윤 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법적으로 다투면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이 법이란 게 증거주의잖아요. 객관적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즉 심증만으로는 안 돼요. 결국 법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면요, 제작사에 없지 지금도 이미 피해가 있지만 구설만으로 이 제작비에 대한 책임을 송하윤 씨에게 묻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즉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곧바로 다 인정을 하는 것보단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송하윤 씨가 실제 가해가 있다는 걸 전제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속사는 굉장히 난감해지죠. 통상적으로 이런 출연 계약서를 쓸 때 연대 책임 조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연예인뿐만 아니라 소속사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연대 책임, 이 사람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 문제 없다고 보증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20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 소속사가 관여할 수 있을까요? 소속사는 그리고 물어봤겠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게 있냐고. 없다고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적으로 아티스트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투자사나 제작사는 소속사와 함께 문제를 삼습니다. 왜냐? 비용이 굉장히 큰데 개인에게 하는 것보단 소속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소속사는 만약에 물어주게 됐다, 어떻게 될까요?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건 당신의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니 당신이 우리가 낸 돈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번엔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고 결백하다면 제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계실 테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길 바란다. 일단 본인은 피해를 본 게 명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소송이 들어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고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에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만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무고는 굉장히 큰 죄예요. 왜냐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인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송하윤 씨가 여러 증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것만으로 재판 결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는 물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배우 남주혁 씨인데 남주혁 씨의 동창이라 주장하던 A씨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한 언론사 기자 B씨에게 남주혁 친구 무리에게 맞았다고 피해 사실을 제보를 했고 그리고 결국 이 B씨는 기사화했죠. 당시 소속사는 사실무근을 강조했고 허위 보도로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고양지법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일단 정식 재판으로 가면은 시시비비를 가려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혐의 입증이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증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증인석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죠? 증인선서랍니다.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 결국 그들 역시 실제로 본인이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지금 했던 주장을 똑같이 다시 하겠죠. 반대로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기억이 조금은 자신이 없거나 혹은 이런 사안 자체에 휘말리는 게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증인석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는 마지막 선고가 날 때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송하윤 씨 측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기가 된다면 과연 상대방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 이 부분 역시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